9월에는 이렇게 멋진 여행지 가보셔야 합니다. 제가 9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 5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꼭 다녀와 보세요.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더운 여름보다는 지금이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서 9월에 가면 좋은 멋진 여행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첫 번째는 문경 봉천사입니다. 봉천사는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홍서 2길 2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9월이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개미취가 활짝 핍니다. 개미취는 9월 초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만개하는데 이때 봉천사에서 개미취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봉천사는 평상시에는 입장료는 없습니다만 개미취 축제가 열리는 시즌에는 작년 기준 5,000원의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개미취가 있는 봉천사는 문경 월방산이 있는데요. 월방산은 해발 360m의 그리 높은 산이 아닌데도 경치가 뛰어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이런 봉천사에 이렇게 화려한 개미취가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개미취는 봉천사 주지 지정스님이 방문객을 늘리고자 일부러 심은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미취는 국화과에 속하는 꽃인데요. 전국 산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이지만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개미취의 꽃말은 기업과 먼 곳의 벗을 그리다 라고 하는데요. 개미취 군락지를 한 바퀴 둘러보고 봉천사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봉천사는 그리 큰 사찰은 아니지만 봉천사 안에도 개미취가 여기저기 심어져 있고요. 코스모스를 비롯한 예쁜 꽃들이 상당히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서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미취 군락지까지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지만 봉천사 안으로는 반려견 동반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는 아름다운 개미취가 만발하는 문경, 봉천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9월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두 번째는 공주 미르섬입니다. 공주 미르섬은 충남 공주시 금병로 36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원래 입장료가 없습니다만 축제 개최 시에 작년 기준 성인 6,000원, 초등학생 4,000원의 입장료가 있고요. 3,000원 쿠폰을 되돌려 줍니다. 제가 9월에 공주 미르섬을 추천해드린 이유가 미르섬 일대에서 대백제전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대백제전은 공주시하고 부여군 일대에서 열리게 되는데 전국 축제장을 가봐도 이렇게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다양한 축제는 없었습니다. 먼저 대백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대백제전은 1995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역사문화축제인데요. 한류 원조 문화강국 대백제의 위상을 재조명하고 백제 교류국과 함께하는 세계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열리는 대백제전은 미르섬하고 건너편 공산성 일대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미르섬에서는 낮부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축제가 열리지 않는 미르섬 자체로도 코스모스나 핑크뮬리가 화려하게 피어있기도 해서 사진 찍기 참 좋은데요. 이런 공간에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저는 작년 행사가 시작하는 개막식에 다녀왔었는데 개막식에는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하고 잊지 못할 불꽃놀이도 열렸습니다. 추가로 미르섬하고 공산성은 중간에 금강이 흐르고 있어서 돌아서 가야 하는데요. 대백제전이 열리는 축제 기간에는 배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화려한 연등을 보면서 공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산성 안에는 다양한 미디어 아트로 꾸며져 있어서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진 찍고 산책할 수 있고요. 정해진 시간에 공산선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금서루 쪽으로 가면 정말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9월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화려한 불꽃놀이하고 미디어 파사드를 볼 수 있는 미르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9월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세 번째는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충남 예산군 응북면 후사리 3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선선해지기 시작해서 산책하기 참 좋아졌는데요. 선선한 저녁 시간이 되면 예당호 출렁다리에는 형형색색의 LED 불빛을 이용한 공연을 합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함께 같이 즐기기 좋은 음악 분수는 길이 96m, 폭 16m, 최대 분사 높이 110m에 이르는 부력식 분수인데요. 면적이 1536제곱미터에 달해서 호수에 설치된 가장 넓은 음악 분수로 한국 기록원 공식 기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백선에 오른 예당호 출렁다리에 그라데이션 기법을 적용한 형형색색 LED 불빛을 이용한 공연이 20분간 진행되는데요. 시원한 분수 공연을 보고 하얗고 웅장한 출렁다리를 산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 분수는 주말에는 14시, 17시, 19시, 20시, 21시 이렇게 5회 공연을 하고요. 월요일은 시설 점검으로 휴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2019년 4월 6일 개통되었는데 이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예산군의 새로운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급부상했고요. 402m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에는 중간에 전망대로도 올라갈 수 있어서 높은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예당호 출렁다리를 감상할 수도 있고요. 예당호는 2008년 7월 1일 전국의 하천 28,875개 가운데에서 자연성, 경관성, 진수성, 생태성, 역사성, 문화성 등 전 분야에서 우수성이 입증되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추가로 예당호 출렁다리에 가신다면 맛집 한 곳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대흥식당이라는 곳인데요. 어죽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이니까 대흥식당에도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9월에는 아름다운 음악 분수와 출렁다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9월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네 번째는 용인농촌 테마파크입니다. 용인농촌 테마파크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농촌파크로 8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요금이 있습니다만 용인시민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분들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용인농촌 테마파크는 곤충체험관, 관상동물원, 들꽃광장, 꽃과 바람의 정원, 잔디광장, 초가집, 잣나무숲, 원두막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원두막 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두막은 총 39개의 원두막이 있는데요.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이용이 가능해서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일찌감치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용인농촌 테마파크 곳곳에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원하는 자리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들꽃광장 앞에서 꽃을 보면서 쉴 수도 있고 잣나무숲 안에서도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조금 더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으시다면 잣나무숲 안에 자리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용인농촌 테마파크에는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먼저 충식이의 곤충체험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곤충 표본하고 실제 곤충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나비 종류라든지 풍뎅이나 하늘소 같은 다양한 곤충들 표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관상동물농장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토끼라든지 염소, 금개 같은 아기자기한 동물들을 볼 수 있고요. 용인농촌 테마파크는 농촌의 정겨운 풍경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즐길 거리 많다 보니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9월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9월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다섯 번째는 옥천 수생식물학습원입니다. 수생식물학습원은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 25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6,000원, 학생은 4,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이곳 수생식물학습원은 실시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약 사이트는 더보기에 달아두도록 하겠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예약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수생식물학습원은 유럽 어딘가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온라인에서 보던 것보다 직접 보니까 훨씬 멋지더라고요. 이곳이 이국적이라고 느껴지는 건 이런 멋진 건물도 한 몫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대청호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또 한 몫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생식물학습원은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멋진 공간도 있고요.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데는 1시간 정도 소요된 듯 합니다. 사실 벽돌집은 빨간색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회색빛 벽돌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건물도 멋지게 생기다 보니까 계속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이런 건물들은 서너 채 정도 있는데 말씀드린 카페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수생식물 학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인스타 핫플이 한 곳 나오는데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입니다. 식물학습원이란 이름답게 다양한 식물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넓은 대청호를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9월에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이국적인 수생식물학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9월에 가면 좋은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멋진 여행지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